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힘은 떨어지는데, 그게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갔었으니까요. 자, 간밤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예, 호실적으로 엔비디아가 급등했지만,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1.53%, 나스닥은 0.39, S&P 500은 0.74,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6%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로 개장 초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전일 장 마감 후 발표한 지난 분기 실적을 통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2%가 증가한 260억 달러, EPS는 같은 기간 461%가 급증한 6달러 12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것은 시장의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미국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보여준 데다 골드만삭스의 CEO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점이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을 가져오면서 금융시장에는 부담이었는데요. 4월 기준으로 미국의 사업체 근로자 수는 약 1억 5,828만 명이며 실업보험을 납입한 사업자의 근로자 수는 1억 5천만 명 정도이고 5월 초 기준 실업수당 수령자 수가 약 179만 명인 가운데 이 1억 5천만 명의 1.2%에 해당되며 최근 4주 평균으로 178만 정도가 실업수당의 주급을 받고 있으며 주별로 다르지만 보통 26주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인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475%, 달러 인덱스는 0.15% 상승했고 전일 급등했던 비트코인은 오늘 3.5% 정도 하락했으며 증시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5.5%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데이빗 솔로몬 골드만삭스의 CEO가 예상했습니다. 그는 보스턴 칼리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로 경제가 기대 이상의 회복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금리를 인하해야 할 정도로 뚜렷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이 상승한 식료품 구매를 줄이고 있다는 한 식료품 회사의 CEO의 말을 언급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누적된다고 덧붙이며 모든 미국인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는 유럽의 경제가 미국보다 더욱 부진하고 현재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를 먼저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데 물가 상승 압력에서 지정학적 긴장에 이르는 역풍이 불고 있다며 지정학적 취약점은 당분간 시장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 주보다 8천 건이 감소한 21만 5천 건으로 나타나 시장 예상치였던 22만 건을 하회하면서 미국 고용시장 약세 전환 기대감을 낮추면서 오늘 금융시장에는 부담이었습니다. 지난주 감소폭은 작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청구 건수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2주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전주에 21만 8천 건에서 21만 9,750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연속 수당 청구 건수는 179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 8천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측은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노동시장보다 물가지표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고용지표가 이처럼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소하고 분해를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세계 최대의 콘서트 프로모터이자 티켓 판매 업체인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오늘 7.8% 급락해 93달러 4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은 지난 2005년에 설립됐으며 2010년에 티켓마스터와 합병하면서
콘서트 기획과 티켓 판매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특히 티켓마스터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해 법적 논란이 많았는데요. 톱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러스 투어에 대한 높은 수요로 2022년 말 티켓마스터의 웹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2022년부터 라이브 네이션의 반경쟁적 관행을 조사해왔고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가 이벤트 타겟팅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독점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 측은 지난해 미국 상원위원회로부터 티켓 가격과 수수료 및 2차 판매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받은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5월 소비자 태도 지수의 최종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67.4이며 이어 상무부의 4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8% 감소입니다. 또한 부스 알렌 해밀턴 홀딩스, 허드베이 미네럴스, 트레스 알타, 버클 잉크, 그리고 메사 레버리토리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또 다시 한번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